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다시 태어나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고 한다면 네. 저는 사법고시 절대로 안 봤을 겁니다. 무슨 길을 걸으셨을까요? 근데 저는 뭐 글 쓰는 것도 좋아했고요. 또 말하고 다니는 것도 좋아했고요. 요새로 말하면 무슨 이 사회운동 같이 하고 다니는 것도 좋아했고요. 예를 들면 좀 이게 싸돌아다닌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네. 저는 근데 그런 것을 마음껏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나 우리 어른들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 책상머리에 앉아서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시험 보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이렇게 합격하면 굉장히 출세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사자를 붙여야 출세한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그래야 하는 줄 그렇게 하도 말씀을 하셔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검사가 됐어요. 그런데 검사가 되고 보니 야 이거 정말 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검사라는 건 뭐냐면 아주 이 검사의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네. 이를테면 검사가 아침에 딱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겠습니까? 피의자들이겠죠. 예. 다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네. 도둑놈, 사기꾼, 깡패, 간통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하고 뭐 했니 안 했니 뭐 때렸니 안 때렸니 이거 왜 싸워야 되는데 이런데 적성이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법고시를 봐라 이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너 왜 이거 훔쳤냐? 배가 고파서 훔쳤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집에 가라. 이게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괜히 제가 붙어가지고 정말 검사 같은 판사나 해야 할 사람 한 사람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거 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앞으로 법률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나 또 법률이 아닌 다른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나 정말 자신의 뚫린 재주가 무엇인지 네.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타고난 소질과 적성이 무엇인지 네. 그것을 발견해서 다시 말한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바로 참된 성공이고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네. 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부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변호사님.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의 변호사님이 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 위치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처음에 검사가 딱 됐는데 이것도 예. 인연인지 그 비행 소년들을 처리하는 그 소년사범 전담 검사로 지정이 됐었어요. 예. 맨 처음 검사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청소년들을 좀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싸움질 해가지고 잡혀온 친구들,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잡혀온 친구,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만날 때 제가 처음 생각하기는 야 저렇게 검찰청에 이 오락주에 묶여가지고 잡혀오는 친구들은 뭐 좀 아주 고약한 녀석들일 거다. 아주 이 심성이 아주 삐뚤어지고 아주 험상궂은 애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잠시 실수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청소년들의 비행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심리학 공부도 하고 뭐 정신분석학 책도 갖다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청소년 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설이 될 때 네. 그 초대 위원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견을 나가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마침 그 방송국에서 무슨 이 코미디 프로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현직 검사를. 예, 현직 위원장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PD분이 뭐 간이 크신 분인지 요청이 있었는데 처음에 한두 번 좀 나가보다가 이제 말려고 그랬는데 그 자꾸 계속 재밌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몇 달 동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파나 안 파나. 네. 그리고 몰래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봉고차 타고 말이죠. 이제 그거 이제 촬영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네. 야, 그때 정말 보니까 안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안 파는 데가. 네. 청소년들도 술, 담배 다 팔아요. 요새 뭐 19세 미만 판매 금지인 게 가끔 써붙였잖아요. 이거 써붙인 거. 그때 그 법을 만들어서 시행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도 이제 강화하고, 그런 제도들을 또 도입하고 했죠.
뭐 개인적으로는 참 뭐랄까 좋은 기회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은요. 하지만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조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령 이제 검사 조직이라든가 또 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그 공직에서 볼 때 위원장님의 일종의 돌출 행동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아이고, 그때 제가 뭐 오만 소리 다 들었어요. 이 서초동 검찰청 법원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검사 망신 다 시킨다고 그러고 말이죠. 코미디 프로 나갔다고. 예. 근데 한참 그렇게 나가서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는지 다들 이제 재미있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런 소리가 좀 잠잠해지더니 네. 나중에 그런 요청까지 있었어요. 그 아주 검찰에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간부, 간부가 출연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그런 그 격의를 따지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었고 저는 오로지 이제 이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팔지 말고 빨간 책 있죠, 빨간 책. 그런 거 이제 보여주지 못하게 하고 요새 그 어떤 잡지에 보면 이렇게 비닐로 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네, 그게 다 성인물이요? 그때 네. 성인물로 제작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뭐 담배 가게 하시는 분, 술집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검찰에 대한 그 딱딱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 다가서는 시간도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슬아의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딸들입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직 30은 안 됐죠. 뭐 20대죠 다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한 특별한 교육관이랄까요?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인터뷰 기사 때마다 받는 질문인데, 네. 두 아이를 다 고등학교 때 대안학교로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말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다. 네. 저 역시 달달달 들볶아가지고 과외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고요. 대학 가라고 그러고, 대학 중에서도 무슨 어떤 대학 가라고 하고 이랬겠죠. 모르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뭐 고시 공부를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이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저마다 다른 소질과 적성을 타고났다. 네. 그것을 찾아서 개발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성공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들 자꾸 강요하고 획일적인 사고와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반항이 생기고 튀쳐나가는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세상에 자기 자식을 가지고 실험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게 하고요.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시험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